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 종목 상담은 하단의 번호로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2070선 살짝 아래로 내려왔네요. 일단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처럼 74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2시께에도 지수가 70선 위에서 계속 잘 달리고 있었는데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래프상으로는 확 축소가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사실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종일 상승폭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는 중간 정도지만 여전히 1%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보셔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기관 같이 사고요. 외국인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 들어옵니다. 하지만 매수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기관은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할 것 없이 전부 다 사고 있고요. 개인은 2,370억 원, 개인의 물량은 아직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640선 지키지만 코스닥 역시 지금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38부터 643까지 올라왔다가 상승폭이 살짝 둔화가 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조치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 사고 있고요. 기관 팝니다. 368억 원 기관 매도 나오고 금융투자 투신의 매수 연기금은 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이 1182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원이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은 여전히 0.5%대가 기록 중입니다. 지금 조정이 소폭씩 나오다가 지금 강하게 깊어진 상황입니다. 지난주부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스몰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은 결과가 나온 뒤에 조정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 간 스몰딜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이슈가 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5 만나보시기 전에 조국 관련된 화천기계 얘기를 먼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이 조금 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조국 장관이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갑작스러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증시에서는 조국 관련 테마주 급락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조국 테마주인 화천기계가 현재 26% 이상 급락했습니다. 현재 3,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시각 종목 핫5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핫5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M, 필룩스, 마지막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1.73% 올랐습니다.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가 5만 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최고가 5만 3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2%가량 올랐습니다. 5만 원 선을 돌파한 게 약 1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세타2와 관련한 악재로 오늘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78% 하락한 1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주행 중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엔진 결함 논란이 있었죠. 현대차가 지난 주말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을 구입한 한국과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 보증 프로그램과 화해한 합의 내용을 내놨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번 조치로 9천억 원의 품질 비용을 올 3분기 충당금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3분기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 오늘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30% 꽉 찬 상승 보여줬습니다. 29,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잠시 상한가가 풀렸었는데요. 금세 회복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 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 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코오롱 티슈진은 일단 상장이 유지되면서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도 급등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글로벌 등 코오롱 그룹 계열사들도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 엔터주인 SM입니다. SM이 아이돌 그룹 슈퍼엠의 빌보드 200 1위 소식에 급등 중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36,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최고가 38,85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슈퍼엠은 샤이니의 태민과 엑소의 카이 등이 소속된 아티스트 7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입니다. 미국 무대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정상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슈퍼엠의 데뷔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가수 중에선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 쾌거라고 하는데요. 슈퍼엠은 지난 9일 미국 MBC의 간판 토크쇼인 앨런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11월부터는 북미 투어를 펼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필룩스가 미국에서 임상 이상 준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4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가격 오르더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자회사 바이럴진이 연구 중인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미국 FDA 임상 이상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필력수의 면역 항암제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돼서 임상 이상 완료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다수의 신약 개발 회사들이 임상 3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리스크가 없다는 점도 메리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어떻게 보면 1단계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1단계 합의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대로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별로 봤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이 전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위험 자산이나 선호 심리를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특징적인 전체 업종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약간의 현대차와 기아차만이 시장 대비는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엔진 소송 보상 소식이 나와주면서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은 제한되고도 판단되고 있는데 시장도 약한 게 그나마 좀 이런 상승장에 좀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만 원대 돌파하면서 역시 시작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제노레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치과용 디지털 영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에 3분기 실적 장세가 되면서 이 부분이 하반기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시장의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판단되면서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작년 대비해서도 실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117% 늘어난 38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메디컬 주력 장비죠. C-ARN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이런 프리미엄,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남는 장비 쪽으로의 매출 증가한다면은 제노레이의 하반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매출액 같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 한 12%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회사 제품이 특정한 목적하에 사용된 장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품이 없고 여러 가지 쓰임을 봤을 때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충분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이런 분위기를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19,300원,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노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IR맨 바로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IR맨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개업 한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소식에 양대 지수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에는 역시나 실적이 안정적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요.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한 기업 소개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시면서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GRT입니다. 자, GRT 같은 경우는요, 한국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인데요. 자, 일단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포장용 필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일단 광학 보호 필름, 그리고 광학 접착 필름, 그리고 기능성 필름을 제조를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다양한 포장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능성 필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GRT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점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GRT의 강점은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와 같은 국내 대형 기업들과도 거래를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자, 애플이라든지 화웨이, 그리고 중국 대표 IT 기업이죠. 하이어리라든지 식품 기업인 캉스푸, 그리고 폭스콘과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도 꾸준한 안정적인 거래를 해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G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만의 글로벌 PC 기업으로 유명한 콤팔 같은 경우도 역시나 GRT의 안정적인 거래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나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감을 바탕으로 대형 기업들의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GRT의 강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강점은 전방산업 성장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연성 회로기판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같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이 주요 거래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미래 중점 육성산업 성장 수혜가 전망이 된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산업들이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때 가장 또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는 GRT 역시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다음 강점은요. 자, 캐파 증설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2018년도에 지금 중국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내년 5월경에 지금 생산 3공장이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공장과 2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1공장 같은 경우는 벌써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고요. 2공장 같은 경우도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앞에 전방 산업에서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더 이상 이제 가동시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시점은 굉장히 투자적으로 굉장히 적기였다는 분석이 지금 시장에서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전방산업 수주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실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G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도 살펴볼 텐데요. 자, 신사업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자, FCCL용 필름이 나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성회로 기판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이형 필름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OLED용 광학 필름, 스크린 필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신사업으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3공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런 신사업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 소재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3공장에서부터 안정적인 실적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GRT 역시 실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국 상장 필름 기업들 대비했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GRT는 10위권 안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이익률 기준으로는 5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광학 접장 필름 같은 경우는 매출이요, 작년 대비해서 한 3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용 필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실적이 GRT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잠시 후에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GRT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부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PBR 100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시 같은 것들도 상당히 불성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믿고 투자하기는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사실 한국 기업에서 약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경향이 좀 많아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기업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된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요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게 되면 역시나 GRT 같은 중국 기업들 앞으로 주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GRT는 거기다가 지금 PBR이 0.23배밖에 되지 않고요. PER도 지금 2.2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중 GRT를 여러분들이 좀 더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GRT는 일단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주가는 굉장히 낮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수급도 좀 강화가 되면서 앞으로 주가 수익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GRT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저점을 찍고 우상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GRT의 작년부터 해서 최근 연도별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분기별로도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즉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GRT 실적도 좋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던 작년 대비 주가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 중국 기업들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GRT 앞으로 주가 추이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GR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공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요 공시 중에 오늘 깨끗한 나라에 대한 공시가 좀 나와줬습니다. 장 초반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깨끗한 나라가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는 1,504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0억 원대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PBR이 지금 0.5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치만 찾는다고 하더라도 한 2배 이상 뛸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실제로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깨끗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힘스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요,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요. 계약 규모는요, 한 40억 원대가 조금 넘는 규모고요.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11.5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약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4분기 실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였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힘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힘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힘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좀 찍은 이후에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수주 공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지금 수주 공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힘스의 거래소 공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도 있었고요. 8월 달에도 있었고요. 8월 달에 한 번 더 있었고요. 그리고 9월, 10월 매달 공시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수주량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힘스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OLED 관련된 장기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OLED 쪽은요, 지금 전방 산업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에 있는 대형 OLED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증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OLED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나 OLED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OLED 관련된 힘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 살짝 짚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장 상황 양호합니다. 예.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스몰 딜을 합의를 이루면서 주식시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 상승력은 일단은 현물 매수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약세장 내내 언제나 이제 반등 구간에 도래할 때마다 항시 파생 쪽보다는 현물 위주로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물 위주로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반등력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대략 한 2070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리가 만약에 내일 조금 더 돌파해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086선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207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눌리게 된다면은 2049선 정도까지도 조정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요일 날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중국 GDP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지표 발표 이전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주다가 이제 금요일 날 중국 GDP 발표와 그리고 이 브렉시트 관련 이제 이슈가 같이 나오고 또 EU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EU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죠. 항공기 쪽으로, 농수산물 쪽으로 또 이렇게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EU 간의 또 관세 전쟁이 다시금 이제 금요일 날부터 우리 증시의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전, 목요일 날까지는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되 이제 금요일부터는 다시금 좀 리스크 있게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점검을 살짝 해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건 네.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네. 반도체, LCD, LED, OLED, 2차 전지, 카메라 모듈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장비 제조업체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디스펜서 그리고 GCS,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스펜서 같은 경우가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매년 일단은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2018년에 매출이 크게 성장이 나타났는데 이 매출 성장성이 2019년에도 이어지고 그 성장력이 이미 2018년 영업이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굉장히 뛰어난 성장력을 보이고 있는 와중인데 안타깝게도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순자산 가치 2천억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3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이 저평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모아가신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8,500원 짧게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1,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원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롯데리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성공리에 청약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롯데쇼핑이 이제 신동빈 회장의 모노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해소만 돼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과 매출액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2018년 중국발 위기는 많이 벗어난 듯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발 악재도 조금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그 악재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국발 악재만큼 영향을 강력하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만 원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모아서 평단을 끌어내려서 모아 가시고 이미 좀 높은 가격에 잡으신 분들도 지금 가격권에서 모아 가셔서 평단을 좀 끌어내려 주신다면 대략 한 몇 개월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 평단가 내지는 대략 한 20-30% 수익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 지금이 기회다. 이제 롯데지츠 공모 청약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 많은 돈이 이번에 몰렸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와 그리고 주가 턴까지 같이 이루어질 상황이 이제 직면을 하였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조 시푸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던 종목이죠. 지금 처음에 이제 5,700원대 공략하신 분들과 그리고 5,150원대 추가로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충분히 이제 평균 가격대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손절 라인을 잡을 필요 없이 이미 이제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이죠.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시푸드 회사이고, 그리고 자본 총계도 대략 2,24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933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5,4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모아가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오염물들이 조금 강으로 유입이 되면서 많이 좀 유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푸드 관련 주들이 이제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오늘 우진 같은 종목이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조 시푸드도 이제 조만간 어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크게 뭐 잡아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만약에 짧게 뭐 대응해서 밑에서 또 다시 또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5,350원 기점으로 손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짧게 노리실 분들은 5,700원, 조금 길게 노리실 분들은 6,6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 오늘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 롯데 쇼핑을 단기 추천했잖아요. 네. 이게 어땠습니까?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크게 워낙 약간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이 상태로 12만 원 이하로 계속 모아가셔서 어차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바닥권을 다질 때는 바로 V자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코를 보시다시피 포스코도 2015년도에 바닥을 찍었을 때 바로 V자 반등은 안 나왔거든요.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력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을 대략 한 5, 6개월 정도 다지고 상승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고, 이 12만 원 밑으로 좀 모아가셔서 대략 한 1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세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는 거죠. 네, 네. 종목 자체는 뭐 리츠 상장도 네. 앞으로 있고 현금성 자산도 있으니까.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새롭게 편입한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이요. 네.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좋고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반등력과 맞물려서 일정 부분 또 기술적 반등력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좀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을 현재 가격에 따라잡으실 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대략 8,580원을 기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손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8,580원이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온다면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자위를 뚫고 올라가면서 9,200원 전에 한번 찍었던 가격권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8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현재 가격에 공략을 하신다면 목표는 짧게 본다면 8,800원이지만 조금 길게 본다면 9,2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1,4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주로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오늘은 솔직히 서현전자인데요. 네, 서현전자인데. 그거는 조금 뒤에 그러면은 정리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사전에 저희가 조율된 건 아닌데 네. 워낙에 원래는 급박하게 나왔어요. 네. 제가 근데 이 서현전자가 급등하기 전에 눈여겨봤던 게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예. 네. 현대건설기계를 제가 왜 눈여겨봤냐면 이 기업이 상당히 저평가된 중장비 업체이거든요. 이제 보면 굴삭기 매출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이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분사되어 나온 이후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자산 가치 1조 2천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6,3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만 원 이하 권역으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약간 중장기 베팅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악재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저가 공세로 이제 굴착기를 지금 뭐 굴삭기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기의 어떤 매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상당히 나타났었는데, 지금 인도 쪽에서 생산을 하면서 인도 시장 점유율이 2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동남아시아 쪽 매출이 이제 크게 성장이 나오면서 현재 이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정 부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장성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이 상승력이 나타나자 좀 강하게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길게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없으신 분들은 조금 조정을 받으면 31,000원권 밑으로 이제 모아가시면서 목표를 기본적인 반등 구간 38,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건설기계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2시에 정확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어서 마침 또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서현전자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련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화천기계는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주가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섹터에 엮여서 살짝 움직였었는데, 이 서현전자가 이제 우리는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제 안 엮일수록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서현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고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1,181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630억으로 지금도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만약에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경우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이 종목이 일정 부분 이제 차트상 이제 매집력이 엿보이고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400원 한 대략 1,700원대부터 1,400원대까지 좀 모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되자 약수익을 내고 살짝 이제 빠져나왔다가 다시 모아가려고 준비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방송국에 이제 오는 찰나에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 방송을 좀 많이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서현전자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서현전자 같은 경우 시세를 좀 어디까지 좀 보셔야 되냐면, 일단 현재 이 기본적인 시세가 적어도 한 2,700원 정도 때까지는 이어질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2,70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3,600원 정도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2,700원의 저항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항을 받는다면 일단은 뭐 차익 실현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2,700원이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 그러면 3,6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뭐 삼보산업과 지금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급락 중이고, 특히나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오늘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들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급락이 나온데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자, 이 기업도 엄청난 저평가 기업이에요. 지금 1,240억짜리 흑자 회사거든요. 특히 이제 적자였는데 이번에 2분기 때부터 좀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70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하락이 오히려 화천기계의 주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에 또 나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또 존재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그쵸? 어쨌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니까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된다면 또 화천 기계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또 이거 그런 종목이니까 그냥 샀다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가격권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종목이 내려온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600원대 이하로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좀 남았네요. 그렇죠. 조금 더 빠지면 2,600원대 이하로 분할로 2,000원 정도까지 대략 600원의 텀을 두고 2,600원부터 2,000원까지 600원의 텀을 두고 좀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지금 현재 이 급락이 오히려 나중에 또 급등으로 또 탈바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권에서 잡기에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6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높은 가격에서 잡을 때는 이제 비중을 약하게 2,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강하게 잡으신다면 추후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테마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들까지 그리고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789번님의 HLB 68,000원의 비중 30%. 이분 언제 사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마음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는 수준에서 잘 사셨네요. 어쨌든 네. 지금 가격 보니까. 대다수 이제 HLB는 이제 마음고생을 하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바이오 섹터, 즉 이 신약 개발 쪽 섹터 종목들을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안 좋게 이야기한 종목들마다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욕을 먹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 종목이 현재 상승력을 보았을 때 13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거의 고점이 15만 1,500원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그 급락을 다 회복시키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요 4만 원대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10만 원대까지 회복이 나왔잖아요. 이 HLB도 약간 이제 그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LB도 대략 여기서 조금 더 잘 나오면 한 13만 8천 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고 매도하실 분들은 이제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그 이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13만 8천 원 찍고 만약에 여기서 신약 개발의 어떤 중대한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또 주가는 또 다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만 8천 원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고 만약에 13만 8천 원 찍지 못하고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밀리면 익절 라인을 11만 9천 원 정도 자리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만 9천 원 깨고 내려가면 그냥 전량 익절. 그리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13만 8천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HLB 얘기할 때는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때 살 걸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익절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1621번님의 종목 역시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2150원의 비중 50%. 얼마 전엔가 이 ABL 바이오가 그나마 좀 사시려면 이 종목이 괜찮아요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서울경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녁 방송에서 ABL 바이오를 이제 3만 원대 잡으신 분들은 전량 그냥 컷하고 내려갈 수 있으니 이제 조심을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이 종목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16,000원대까지, 1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신약 개발사들에 비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로 잡혀 있는 금액이 1,499억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8,698억으로 다른 신약 개발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왕
신약 개발사들을 노릴 거면 이 ABL 바이오를 노리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신약 개발사들이 이미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좀 급등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임상 실험 발표를 하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임상 1A 상을 올해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임상 결과가 일정 부분 나오는 어떤 그런 또 수순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과 같이 또 급등력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손절 라인만 그냥 정해드릴게요. 손절 라인을 18,400원 손절 라인 잡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시세가 잘 유지가 되면서 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올해 이제 연말에 이제 임상 결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제약바이오 튀는 것처럼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진짜 상승력이 잘 나타나면 27,000원대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신약 개발사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왔다가 거의 이제 그 주가를 회복하고 밀리는 종목들은 또 밀리고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상승력이 잘 나타나면 대략 28,000원 정도까지는 나타날 수 있어요.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임상 1A 상이 이제 맞춰진다고 하니까 임상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급등력도 나타날 수 있으니 손절 라인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 18,400원. 그리고 올해 안에 임상 결과 만약에 발표 나서 급등 나오면 28,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ABL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4506번님의 DK락 1,986원에 비중 10%. 가격이 참 신기하네요. 예. DK락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이었어요. 예전에 뭐 많이 언급을 하셨죠. 과거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DK락이 좀 급등력이 나타나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000원대 중반에 상당히 이 종목은 이제 모아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 섹터에 엮이면서 15,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10,000원대의 주가를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소차 넥소에 수소 공급 배관 모듈 8종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고, 플랜트 원자력 수력 발전 이제 요런 것들 이제 피팅 밸브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업체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섹터에 엮이면서 현재의 주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4,000원권대에서는 상당히 저평가였죠.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가 위치에서부터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매수가가 1,986원이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좀 포지션을 잡아보면요. 현재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절 라인을 정해드리고 목표 라인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력이 나오는 첫 캔들의 중심 라인이 9,82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9,800원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버티면서 홀딩을 하시되,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또 파동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파동이 잘 나오면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파동을 이렇게 전파동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가 1,600원짜리, 만약에 이 1,600원짜리가 돌파가 된다면 11,7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7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바라보면서 9,8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DK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했고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3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수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67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2070선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중에 뭐 움직임 괜찮습니다. 갭 띄우면서 출발했고요. 장중 고점은 2074입니다. 저점 2065.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지수가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권역에서 뭐 지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정도 포지션으로 1%대의 상승 흐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하네요. 장 후반에. 3시 이후에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 132억 원의 매도가 나옵니다. 큰 매도는 아니지만 지금 매도가 잡히는데 선물 쪽도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현선물 모두 외국인 매도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2,518억 원을 순매수해 줍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부 다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은 지난주 하락장에서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한 바가 있었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 쏟아내면서 2,544억 원의 순매도가 잡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초가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네요. 5만 원, 1.73% 상승입니다. 장중에 5만 300원대까지 올라갔고 뭐 디램, 낸드 그리고 스마트폰 물량들 뭐 전체적으로 호실적 얘기가 나왔습니다. 3분기에도 잠정 실적이 7조 7천억 원이 나오면서 깜짝 실적이 나왔고 이후에도 주가 흐름 탄력적입니다. SK하이닉스 8만 원 지켜주고요. 현대차가 좀 문제네요. 3%나 빠지면서 12만 원대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도 하락 전환을 하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신한지주 모두 올라갑니다. 금융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고 현대모비스, 운송장비 업종들은 조정이 좀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641.20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38부터 643까지 올라온 뒤에 장중 조정이 나오는데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정도지 뭐 큰 폭에 밀리는 모습들은 전혀 보여지질 않습니다. 힘 좋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주로 팔고 있고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쪽은 순매수를 해주고 개인도 소폭이지만 상승장에서 매수에 따라 붙는 모습들도 포착이 됩니다. 자, 이번에 시총 상위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론 헬스케어 잘 달리죠. 그리고 CJENM도 지금 16만 6,200원대까지 올라와 주면서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고요. HLB가 뭐 장중에 13만 원까지 찍을 정도로 급등인데 오늘도 호재성 기사들 좀 나오긴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등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격 매수 부분들은 지금 전문가들은 조금은 고려할 시점은 맞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KMW 7만 원 회복 안 되고요. 펄어비스가 1%대까지 하락폭을 키웁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할릭스미스가 오늘 하락 쪽에서 상승 전환한 뒤에 상승폭을 조금씩 또 늘려갑니다. 2.62%의 상승. 메디톡스, 휴젤, 보톡스 관련 섹터도 오늘 잘 가고요. SK머티리얼즈가 5%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2%, 엔터, 게임 관련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괜찮고 대형 제약 바이오 업종들 괜찮고 5G가 오늘 살짝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온 분위기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일단 뭐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주말에 좋은 소식 들려왔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화답을 하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글로벌하게 해외발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1% 넘는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특히 오랜만에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대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메모에서는 비차익보다는 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상승을 했는데 뭐 상승한 섹터도 있고 하락한 섹터도 있잖아요. 모멘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뭐니 해도 지금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은 미중 협상 스몰 딜에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스몰 딜과 빅 딜 그리고 결렬됐을 때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은 그 케이스 중에서 스몰 딜에 해당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한 400~500달러 늘리고 대신에 추가되는 관세를 유예하면서 중국 측은 일단 이 현상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 일단 통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이제 차후 협상에서 더 중요한 키가 발생될 여지가 높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와 관련된 랠리, 안도 랠리가 좀 펼쳐질 수는 있지만 상승적으로 급격하게 좀 꺾여 들어가기는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와 관련돼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96 예상보다 상회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상승 모멘텀을 좀 이끌어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하락 모멘텀은 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섹터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뭐 월등하게 상승 섹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운수창고 업종, 은행, 건설업종 보시면 후발적으로 상승했다가 낙폭이 좀 컸던 업종들이 오늘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폭의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후발 업체들이 약 2%에서 3%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하락 섹터에서는 운송 장비 업종이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이 현대기아차가 오늘 미국에서 세타 엔진과 관련해서 한 6천억 대의 배상액 판결을 받음으로써 현대기아자동차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운송장비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의 좀 특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보시면은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아닌 금융투자 쪽에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비차익보다는 차익 쪽의 물량이 시장을 좀 끌어오는 모습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상승장에서 탄력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수급이나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안도와 관련된 안도 랠리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종목별로 추격해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감 어떻게 됐을까요? 1.11% 올라가면서 2067.40포인트의 거래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1.34%나 올라갔네요. 641.46포인트. 그리고 환율 정리합니다. 118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장이었는데 그래도 장중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1184원 90전대까지 올라와 주면서 3원 90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수보회의를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2시에서 3시로 미뤘고요. 수보회의 중인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의 큰 진톡, 지금 검찰개혁, 언론 역할 생각할 기회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속보들 혹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의 종목 330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아모레지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주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잡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예,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그 유상증자 경향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사실상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때도 그랬고 이번에 아모레 GS도 마찬가지인데 아모레 G 같은 경우에 2천억대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바로 이 유상증자 되는 주식의 종류가 신형 우선주라는 타이틀을 좀 달고 있는데요. 좀 전에 CJ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최근에 신형 우선주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개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유상증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형 우선주가 무엇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선주이기 때문에 보통주에 비해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형 우선주는 그냥 우선주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 G가
같은 경우는 약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보통주처럼 의결권이 생기게 됩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가라는 부분은 오늘 한번 좀 이 아무래 지혜를 통해 좀 살펴보시면 앞으로 나올 대기업들에서의 유상증자에서도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우선주에 관련된 유상증자를 하는가? 첫 번째 보시면 경영승계와 관련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형 우선주는 나중에 보통주회처럼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이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아무래지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를 해서 3세에게 이 양도권을 행사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약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3세 지분율이 지금 현재 2.9%대에서 3.4%대 중반 3.4%를 넘어가는 전체적으로 지분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정을 좀 낮은 가격에 받고 우선주를 양도를 받아서 일정 기간 이후에 보통처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아주 좋은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목적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무래지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지주회사로서 지금 현재 30% 중후반대의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선 배정을 우리 사주로 배정을 받게 되고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보통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지분이 40%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 지분율, 아모레퍼시픽의 특수관계 지분율이 49.8%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 구조 강화를 할 수 있는 이중의 목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 우선주를 배정받지 못하는 일반 주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규모 아모레지 같은 경우 2천억 정도 유상증자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리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주식 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상당히 약화된다는 부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10%가 넘는 급락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다시 이제 급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기 때문에 일단 바로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가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함께 낮은 가격에 좀 배정을 받아서 나중에 보통주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주가에 접근하는 하나의 또 상승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 모멘텀과 상승 모멘텀이 공존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또 붙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급등락을 좀 반복할 개연성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는 이런 신형 우선주가 배정되는 종목은 일단 적극적으로 거래에 임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아모레지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지만 업종 평균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퍼가 4배 이상으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투자, 특히 이 상승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과 국한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장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중간에 지금 테마와 관련된 폭락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장의 질이 이 안도랠리를 상승 랠리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하는 1% 넘는 급등 상당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아닌 금융투자라는 점, 프로그램 비차익이 아니라 차익에서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도 섹터가 아니라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들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보신다면 종목을 좀 선정하실 때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여하셔서 제한적으로 모멘텀 있는 종목에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그런 점에서 경동 나비엔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스 보일러와 온수기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하는 부분이 낙폭 과대라기보다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호재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지금 상당 부분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나라 가스 온수기나 가스 보일러 수출액의 한 80% 이상이 바로 이 경동나비엔입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2021년까지 난방을 청정 난방으로 70% 이상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석탄, 화석 보일러에서 전체적으로 가스 보일러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지금이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중국에 이미 진출을 해서 상당한 모멘텀을 일으키고 있는 경동나비엔이 가장 큰 폭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우리나라도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경동나비엔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 바닥권 8월 초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바닥권 확인 이후에 지금 10월 달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121선을 치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집도 잘 되어 있고 낮은 가격대에서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삼성공업 종목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투온과 현대건설기계가 10%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들을 미리 장중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통해서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미리 종목 확인과 가격 대응 방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